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화요일 순서 행복충전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윌서스파인센터의 조한경 원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살짝 더 약간 많이 까매졌죠? 네. 어디 야외- 갔다 네, 오셨어요? 야외- 한국에서 가족들, 친척들이 놀러 와가지고 아. 카탈리나 아일랜드 가고 막 그랬어요. 금방 타시는 스타일이구나. 예. 그래서 병원 문도 닫고 많이 놀러 다녔어요. 아, 네, 그런 시간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적당하게 음. 그렇게 좀 야외 활동하고 네. 까매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건강에 좋은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병원 광합성. 문에다가는 세미나 간다고 써놓지 않고 아, 정말요? 그냥 당당하게 아. 놀러 갑니다. 솔직하십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도 병원 가보면 늘 우리 원장님들이 항상 네. 세미나 가시죠. 어떻게 세미나가 이렇게 많으신가. 근데 많긴 많아요. 많긴 많아요. 예, 네. 보수 교육이 있기 때문에 네. 아. 1년에 뭐 몇 시간씩 들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자주 가시긴 하죠. 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근데 오늘 비타민 E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 비타민 아. E가 면역력에 관련된 거라 네. 아. 비타민 E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먹고 있나 모르겠네요.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네스 씨 먹고 있어요? 저 먹고 있지 않은데 비타민 E가 왜 약간 친숙한가 생각해봤더니 네. 예전에 한참 여자들 사이에서 비타민 E가 들어간 화장품이 유행했을 오, 때가 있었거든요. 아. 광고에 많이 나왔죠. 토코페롤. 아, 그래서 제가 이게 들어보셨나요? 친숙한가 봐요. 들어봤죠. 토코페롤. 그냥 광고의 힘이 무섭죠. 토코페롤 다 들어봤잖아요. 토코페롤. 네, 그게 비타민 E거든요. 아 그게 같은 아. 거예요? 네. 오. 네. 그래서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간 크림을 막 바르면 맞아요. 좋다 뭐 이런 그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전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먹기도 하면 안 되나? 토코페롤 성분이 네. 피부 깊숙이. 무섭네요. 광고의 힘. 아,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이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이렇게 다 기억하면서 네. 브랜드는 뭔지 기억이 안 나죠. 맞아요.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근데 아. 정말로 좋은가요? 비타민 중에 안 좋은 게 없죠. 그리고 비타민 중에 결핍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없고, 그래서 아. 비타민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그렇죠? 네. 근데 비타민 E는 특히 이제 되게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네. 얘가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마 화장품에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네. 비타민 E는 염증이랑 싸우고요. 네. 적혈구를 만들어요. 오. 피를 만드니까 일단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완전. 왠지. 네. 그리고 비타민 K에 이게 체내 활성화에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게 비타민 K는 바꿔서 말하면 비타민 K는 비타민 E가 없으면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비타민 K가 심장 건강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마치 칼슘과 마그네슘 그렇지요. 두 개가 진영진 씨, 있어야 되는. 예, 저랑 같이 세미나 다니시죠. 아니 제가 약을 팔게요. 충분히 팔 수 있어요. 네. 저는 잘 팔 수 있어요. 완전 대박일 수 근데 있어요. 그게 비타민 E가 그러면 보통 종합 비타민 안에 좀 들어 있지 않을까요? 그걸로는 양이 부족하죠. 양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아. 종합 비타민 안에 있는 것들은 항상 음. 지금 좋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칼슘 먹어봤자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가 없으면 골다공증 예방이 전혀 안 되고 소용이 없는 그런 것처럼 네. 우리 몸에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콜라겐 아무리 피부에 좋다고 먹어봤자 비타민 C가 없으면 합성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네네. 것처럼 예, 이 비타민 E랑 K도 그런 관계인 거고요. 네. 비타민들은 서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환원주의의 마인드에서는 네. 뭐를 하나를 이제 연구하려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삼에 네. 사포닌 아니면 그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이 이게 몸에 좋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쫙 분석을 하죠. 그리고 네네.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하죠. 네. 이중맹검 실험을 해가지고 한쪽에는 가짜 플라시보 위약을 먹이고 다른 한쪽에는 사포닌만 추출을 해서 네.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니까 네네.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네. 사포닌만 추출을 해서 그거를 먹고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무슨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검증이 된 것이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 네. 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인삼 안에 우리가 사포닌 말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엇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포닌이라는 게 지금 이런 비타민 E랑 비타민 K의 경우처럼 네. 다른
별거 아닌 하찮은 다른 미네랄이 있지 않으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연구가 진실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연 그 실험실의 환경이랑 현실에서 환경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인삼을 네. 통째로 먹었을 때랑 그렇죠. 네.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비타민 그 제일 위험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거. 네, 아.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비타민 E도 예를 들어서 종합 비타민에 들어 있다면 네. 네, 수치가 너무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약한 원장님이. 것도 있고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K 브랜드, 네. C 브랜드, 네네. G 브랜드. 네네. 것들은 일단 기업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에서 여기 있으니까 한국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럼요. 한국에서 오메가 3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기서 많이 사가신대요. 그래서 네. 해외 직구를 통해서 미국에서 사가기도 하고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많이 구입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봤어요.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이 있나 그래서 네. 봤더니 너무너무 차라리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이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무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윤의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싼 제품을 찾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원료가 싼 제품, 원가가 싼 제품, 네.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마크업을 해서 팔 것 같은데 기업들도 그런 거예요. 종합 비타민을 만드는 C 회사 브랜드 싸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좀 싼데 그러면은 그 기업들도 대기업인데 이윤을 극대화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비타민 C도 똑같은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네.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제일 질이 안 좋으면 그게 딱 어김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그냥 알파토코페롤이 L-알파토코페롤이나 아니면 천연 비타민 E는 전체적인 비타민 E의 8가지 분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냥 DL-알파토코페롤을 비타민 D라고 해가지고 종합 비타민에 딱 들어있어요. 흡수가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흡수가 안 되고 제일 성능이 안 좋고 그 출처가 제일 불분명한 주로 화학 케미칼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 해서 종합 비타민을 만들기 때문에 네. 가격이 저렴한 종합 비타민은 사실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가방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 원단이 네. 튼튼하고 좀 좋은 원단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촘촘한 거. 그 촘촘한 그 원단이 왜 그렇게 나뉜다고 해요? 그 1cm 안에 몇 개의 실이 들어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300이냐 600이냐 900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900을 취급을 하시던 분들이 네. 안 팔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싼 걸 찾으니까 원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소용없다 300으로 다 하자. 모양은 똑같고 몇 번 쓰면 해지더라도 어차피 소비자는 그거밖에 안 찾는다. 그럴 거죠. 사실 이렇게 가격을 되는- 따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들 내지는 식품회사들이 좋은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안 팔려. 맞아요. 외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식품 업계가 욕먹을 일도 아니라는 말을 저는 요즘 자주 해요. 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되게 바뀌어서 그런 거지. 어떤 것들이 아니 근데 무제한 올유캔잇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네. 가치관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 종합 비타민 저희가 구입할 때요. 네. 뭘 좀 볼까요? 뭐가 들어있는지 혹은 아, 뭐가 안 들어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라벨을 건지. 봐야 돼요. 똑같은 마그네슘. 이게 왜냐면 이제 굉장히 리스트가 길어지죠. 네. 여기서 뭐 줄줄줄 읊어드려봤자. 그러면 브랜드 기억도 하나만 못하실 말씀해 거고. 주세요. 안전한 거. 그러니까 원장님이 대체로 환자분들에게 보면은, 권하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제품들이 네. 퀄리티가 좀 좋긴 한데 아하. 그런데 비싸요. 그것도 문제야. 여기는 또 비싼 게 단점이고 네트워크 회사 거 찾으면 되겠네. 네트워크라는 비싸다는 다단계. 다단계 회사. 근데 그러면 원료가 좋아서 더 비싼 거예요? 아니면은 겸사겸사죠. 아. 네.
겸사겸사. 근데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 종합 브랜드가 3개 비타민이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합 다단계가. 비타민이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E도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지만 네. 수치가 너무 조금 들어가 있다면 네.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서 내가 필요한 다른 그런 보조제를 더 챙겨 먹는 게 나을지 예, 예. 음. 아니면 굳이 종합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그쵸. 많죠.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예. 종합 비타민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지. 아니 그 저도 종합 비타민을 하나 먹고 비타민 D는 따로 또 하나를 먹어요. 네.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비타민 E를 또 먹어야 시간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타민 E가 없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죠. 전 세계 인구 중에 60억이 비타민 E 결핍이래요. 60억? 60억이요? 제가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데 내가 찾아봤어요. 네. 네. 얼마인 줄 아세요? 60억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4억이에요. 아 그래요. 아, 60억 그러나- 제가 60억이라고 아. 봤던 게 한 8년 전이더라고요. 60 몇 억. 그게 8년 전인데 그 사이에 74억. 와, 인구 많이 늘었어요. 아, 한국은 저출산율이랬는데 어디서 낳는 거야, 애들을.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미국에서는 한 75%에서 90%가 비타민 E 결핍. 결핍. 어. 비타민 E가 대사증후군 아시죠? 네. 네. 예, 우리 당뇨 고혈압 그리고 비만 과체중 살찌는 거. 네. 이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비타민 E가 결핍이 돼요. 오. 아. 비타민 E가 대사증후군을 만들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래서 네.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E를 더 필요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살이 찌면 몸 자체가 이제 비타민 E의 활성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비타민 E가 결핍되면 제일 큰 문제가 그 인지력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 네, 제가 요즘 그런 나이가 드시면 노인분들이 그런데. 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네. 비타민 E 결핍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해요. 아. 이건 뭐 아까 피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심장 비타민 K의 합성을 돕기 때문에 얘가 부족한 비타민 K도 못 쓰니까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어요. 네. 이 면역력이라는 우리 몸 면역 시스템이란 게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쵸.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부패가 시작돼요. 어. 박테리아랑 세균, 미생물들이 바로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바로 네. 며칠 만에 구더기 생기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몇 주만 지나면은 뼈만 남고 싹 없어져요. 디컴포즈 어, 돼가지고 맞아요. 몸이 남질 않잖아요. 네. 근데 살아있을 때는 멀쩡하잖아요. 그렇지. 그 박테리아나 그런 균들은 우리 몸에 늘 주변에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면역 시스템이 그걸 막고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면역 시스템이 엄청난 거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마운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팔끝부터 발끝부터 썩어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건데 그걸 다 네. 막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신우염, 게실염, 간염 막 이렇게 몸에 장기들의 염증이 생기는데 네. 제일 많은 염증이 어디예요? 폐렴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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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렴은 우리가 숨을 쉬면서 외부로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그래서 감기나 이런 게 제일 흔한 거예요. 아. 직접적인 노출. 몸 속에 우리 몸의 안의 시스템들은 닫혀 있고 딱 막혀 있고 피부로 막혀 네. 있고 네. 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위 속에 들어 있고 장 속에 들어 있는 음식 거기는 몸 밖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지렁이고 구멍이 뻥 뚫린 지렁이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그 몸 속에 위 안에 있는 음식도 몸 밖인 거예요. 그렇지. 아. 거기에도 피부처럼 점막이 있고 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감기도 감기균이 매일매일 우리들을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을 하지만 3%만이 감기 증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네. 스치기만 하면 감기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럴 정도로 우리 몸이 대단하게 반응하는데 언제 그러면 감기에 걸리냐? 면역 시스템에 구멍이 났을 때 치안역에 경찰 치안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기에 걸리는 거지. 결국은 내가 피곤했을 때, 그렇죠. 내가 잠 못 아. 잤을 때, 스트레스 네. 받았을 땐 거지. 네. 네. 바이러스는 늘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암이죠. 아. 그러네요. 그게 쌓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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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은 요즘 이제 암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전에는 암을 그냥 유전으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류는 유전으로 보고 있는데 네. 유전 인자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대사 질환으로 보는 게 바뀌었어요. 많이 대사 질환.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 전에 약간 이제 암이 면역 시스템에 약해져서 그리고 네, 네. 교감신경이 자극되면은 면역 시스템을 떨어뜨리면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네. 이런 단계의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네. 그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암은
면역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건데 뭐니 해도 네. 비타민 E도 큰 관여를 한다는 거죠. 비타민 E 중요합니다. 비타민 E 근데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아까 그래요? 그래요? 사서 먹어야지 막 그러셨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그렇다면 광고 말씀을 전에 듣고 들어와서 어떤 음식에 뭘 비타민이 먹어야 들어있는지. 비타민 E가 비타민 E를 안 사 먹어도 되나? 안 사 먹어도 돈을 절약할 수 있나를 함께 알아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먹으면 돈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도대체 뭔지 뭘까요? 광고 말씀 전에 듣고 돌아옵니다. 8월 9일 화요일 순서 행복충전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항용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로 이야기 꾸며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드시는지 막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여자들이 화장품을 한번 이제 열잖아요. 그럼 개봉 후에 뭐 6개월 안에 다 써야 된다, 12개월 안에 다 써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한번 대충 뭐 몇 번 안 바르다가 그거를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화장품 통해서 발견하고 이거 빨리 써야지 유통기한을 아까우니까. 보니까 아직 아직 한참 괜찮아. 멀었어요. 아직 괜찮아. 근데 그러다가 발랐다가 진짜 완전 뒤집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약도 비슷해요? 약도 비슷하고 영양제도 비슷하죠. 아, 타이레놀 그래요? 같은 경우에 예. 타이레놀 보통 이렇게 한 통 사면 많이 있으니까 2, 3일 먹고 괜찮으니까 안 드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캐비넷에 넣어놔요. 그리고 내년에 돼서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또 먹어요? 그걸 찾아서 보면은 익스파이레이션이 안 지났어요. 네. 그래서 또 먹는단 말이에요. 예. 약효가 90%가 날라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약효가 안 듣죠. 타이레놀 같은 네, 약도 오픈하고 그래요? 나면은 약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타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메가3 특히 심해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네.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큰 통에 많이 팔아요. 맞아요. 할머니들이 교회에서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막 비닐봉투에 나눠다 담아가지고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예. 큰 통에 사셔가지고 서로 싸니까. 예. 나눠 가지면 좋으니까. 네. 근데 그 산패될 위험이 높거든요. 그리고 오메가3도 어떤 분들이 보통 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드시다가 한 2, 3주 드시다가 까먹고 안 드시다가 네. 또 한참 지났다가 몇 개월 지나서 TV에서 또 오메가3 좋다고 나오면 또 먹어요. 다시 그걸 찾아가지고 보면 엑스파이레이션 데이가 안 지났어. 네. 그래가지고 또 드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메가3 그에 적혀있는 엑스파이레이션 데이트는 오픈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엑스파이레이션 데이시고 산패가 되게 빨리게 되고 오메가3는 산패되면 오히려 독이 돼요. 독이 되죠. 오메가6로 변환이 되고 오히려 몸에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산화 지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오메가3도 제품의 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엔테릭 코트 돼 있는 걸 사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한번 개봉하면 냉장고에 두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두시면 나중에 또 먹기도 편해요. 먹으면 피시볼프 내가지고 이렇게 생선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은 그게 훨씬 덜하거든요. 보관상의 이유도 있고. 오메가3는 지금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드시고 계실걸요? 잊어버렸다가 네. 또 먹었다가 그쵸. 그리고 또 가격을 좀 저렴하게 내가 이렇게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네. 그 겉에 병도 이렇게 투명하고 네. 네. 안에들은 그 캡슐도 노란색의 옅은 색깔이고 맞아요. 네. 이러면은 그리고 그거를 내가 햇빛에 이렇게 밖에다가 주방에 놨으면 네. 쉽게 산패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원래 밀폐된 공간의 어두움 속에 빛을 보지 않고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비싼 제품이 네. 많이 비싼 게 아니에요. 막 5불 차이 나고 10불 차이 나는데 그 5불 10불을 우리가 싼 걸 찾는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왕 몸 챙겨서 먹는 제품이라면 사실은 좋은 걸 먹는 그쵸. 게 좋을 텐데. 그쵸. 일부 아니, 내가 바가지 쓸 필요는 없지만 아니, 예. 좋은 제품을. 예, 올해 초 내지는 작년 연말에 오메가3를 당장 집에 가서 버려야겠네요. 또 작년 또 그러신다. 연말 오메가요? 당장 버리고 방송 새로 사야겠어요. 방송 한 편 하시면 뭐 가서 버리고 버리고 새로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오늘 비타민 E는 뭘로 먹으면 안 사도 되나요? 그렇죠. 음식으로 섭취가 쉬운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리피 그린 그래가지고 그 초록색 이파리? 이파리 채소? 채소들 네. 많죠. 네. 양배추, 상추, 양상추, 네. 네. 뭐 이런 케일 네. 예, 이런 것들에 그냥 흔하게 쉽게 우리가 우리 먹는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주 먹는 샐러드들인가요? 그런 그러면? 거죠. 아. 그리고 하이 팻푸드 그러니까는 고지방 식품인데 주로 너트 종류 있잖아요.
예, 아몬드, 호두, 뭐 캐슈넛 네. 이런 것들, 네, 네. 네. 너트 종류, 씨드 종류,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 뭐 아마 씨 이런 데 많고요. 그리고 네. 페리피쉬, 지방이 많은 연어. 연어, 뭐 고등어, 뭐 이런 어. 것들에도 많이 들어있고, 네. 피쉬 아니어도 씨푸드에도 많고, 새우에도 많고, 예, 그런데 정어리 이런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 음.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계시다면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식사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네. 문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오일이 많은 그 지방이 많은 플랜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나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단 말 워낙 많이 들으셔서 그렇죠? 아니 그쵸. 아보카도는 예.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아, 계란 네. 노른자, 노른자에도 노른자. 계란 많아요. 노른자에 아. 많이 있습니다. 용거님께서도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이라 해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음식 리스트를 보내주셨어요. 아, 좋네요. 아몬드 땅콩 네. 방금 말씀하신 하지만 이거 먹을 때는 꼭 비타민 파괴자인 맥주를 곁들이는 악습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게 아보카도. 궁합이 그렇게 안 좋대요. 네. 맥주랑 땅콩이 정말 아. 궁합이 안 좋다는데요. 근데 되게 많이들 같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리고 아보카도도 역시 챙겨 드시고 고구마 옥수수도 좋은가 봐요. 어. 그리고 명란젓, 참치, 연어. 네, 근데 그런 조금 비싸다. 씨푸드 좋죠.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비타민 E가 네. 열이랑 산에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지용성이라서 물에 녹지 않으니까 네. 불에 가하고 요리를 해도 잘 견디는 편인데 네. 이게 손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 날로 먹어야지 익혀서 먹으면 그 일부가 파괴되기도 하니까 네. 그 리피 그린 같은 걸 뭐 굳이 데쳐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샐러드 그냥 날로 먹는 게 최고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세컨 베스트가 데쳐 먹는 거. 어. 예. 그리고 아까 기름이 오메가 3처럼 쉽게 산패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고온에서 장시간 열에 가하면은 산화돼서 다 손실되고 오히려 산패해서 몸에 해로워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뜨거운 열에 가하는 건 안 좋겠죠. 그 특히 집에서 생선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네. 냄새 나기도 맞아요. 하고 조리도 좀 힘들어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도 생선 먹은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진짜 저도 생선 좋아하는데. 생선을 집에서 주방에서 구우면 온 집안에 냄새 배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볼 때 그 가스버너 다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용 가스버너. 네네. 밖에서. 그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구우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동네 근데 고양이들이 저처럼 좋아하겠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것도 안 돼요. 아, 네. 왜 페리오? 신고 들어올 걸요? 신고 들어갈걸요? 옆집 민폐네요. 옆집으로 옆집, 바로 옆집으로. 어디 한 윗집으로. 집만 가면 그렇게 생선구이를 시키잖아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진짜 그 너트 종류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몬드, 뭐 네. 땅콩, 해바라기 씨 이런 거. 네.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네, 많이 네. 드시죠. 공복감 해소도 되고. 되고. 근데 너트가 사실은 지방이 되게 많잖아요. 네. 좋은 네.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네. 많이 먹어서 살쪘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살쪄요. 얼마나 많이 드셨을까 어. 궁금한데요. 아, 근데 어마어마하게 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같이 네.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네. 친구랑. 근데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아몬드가 정말 몇 알만 먹어야 되고 네, 이렇더라고요. 읽어봐요, 그죠? 네, 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7알 먹어서 네. 되나? 아니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이걸 더 보통은 먹게 30분 정도 드시더라고요. 네, 종류를 7알에 막론하고 30분에.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건 피할 길이 없죠. 뭐든 그렇죠? 근데 뭐든. 예를 들어서 지방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지방을 섭취하는 이유는 네.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몸속에서 더 깨끗하게 타기 때문에 연료로서 아. 탄수화물은 오히려 좀 지저분하게 더럽게 타서 네. 많은 부산물을 만들고 대사를 끌어내리고 네.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방이 더 키톤 바디, 그러니까 키톤 다이어트가 있는데 키톤 다이어트를 찾아보시면 돼요. 친구분이랑 키톤 다이어트가 네. 탄수화물을 안 안 먹고, 먹고 지방 지방을 많이 위주의 먹는. 키톤 바디를 생성하는 다이어트인데 그럼 괜찮습니다. 네. 비타민 E를 네네. 시간 없나요? 아니요. 시간 아니요. 있어요. 네. 비타민 E를 만약에 사서 드신다고 하면은 합성이 많은데 천연으로 드셔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아. 구분하는 방법이 비타민 있나요? E를 사서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러니까 비타민 E가 아까 우리 토코페롤 얘기했는데 네. 네. 토코페롤만이 비타민 E가 아니에요. 토코페롤이랑 토코트리에놀 두 가지 성분이 다 비타민 E인데 네. 이 두 가지 성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걸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코페롤도 화장품 광고하실 때 알파 토코페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알파 토코페롤, 베타, 감마, 델타까지 네 종류가 있거든요. 네. 토코트리에놀도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종류. 그러면 다 합치면 8가지잖아요. 네. 약간 주문 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E 하면은
그냥 보통 토코페롤이에요. 왜냐면은 토코트리에놀보다 관련된 연구 논문이 한 10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코트리에놀도 헬스 베네핏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그래서 반드시 가치 있는 성분으로 드시고 만약에 그냥 토코페롤을 드신다고 하면 뒤에 성분을 꼭 보세요. 성분을 보시면 DL 알파 토코페롤이 있어요. 네. DL 알파 DL 알파 토코페롤이요? 토코페롤이 안 좋은 거고요. 아, 그게 안 좋은 네. 거예요. 안 그냥 좋은 거예요. D 알파 토코페롤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아, D 알파 토코페롤로. 네. 어렵네요. 근데 그거보다는 종합 토코트리에놀이 들어간 게 더 좋습니다. 천연 비타민 E가 좋은 거죠. 아, 그럼 토코트리에놀이 천연 비타민 E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타민 진짜 먹을 게 너무 많네요. 그냥 저는 아니 근데 저 식사하실 때 네. 잘 챙겨 드시는 샐러드 게 조금씩 드시고 이렇게 좀 식사 습관을 조금 바꾸시는 것도 뭐든지 음식으로 먹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근데 사실 미국 사람들 샐러드 많이 먹는데도 네. 비타민 E가 결핍됐다라는 게 되게 놀랍기는 하네요. 샐러드를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많이 먹지도 않아요. 보면 그런가요? 네. 보면 네. 점심 저녁 뭐 먹었어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 보면 네. 우리는 압도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지. 그럴 정말 수밖에 제가 없어. 요새 그걸 뭐 많이 오트밀 느껴요. 먹고 한국 사람은 밥을 먹고 뭐 맞아요. 점심으로 파스타를 먹고 네. 타코를 먹고 또 빵을 먹고 빵, 뭐 전부 이렇죠. 다 탄수화물 위주인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건강을 다들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윌리셔 스파인 센터의 조한경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